저희가 일부에서 뭐 유통 쪽 이야기, 무료 시식 코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이 유통, 마트, 또 온라인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고객들의 발길, 눈길, 손길을 잡으려는 노력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길, 손길이 없어도 자동으로 자기네들 제품을 사도록 AI, 이 첨단 기술을 또 도입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AI로 인해서 우리의 소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 생활사전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마트가 챗 GPT를 도입해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 월마트가 미국 최대 그 소매 업체이자 또 민간 고용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최근에 오픈 AI랑 협력을 해서 챗 GPT를 통해서 직접 장을 볼 수 있는 기능인 인스턴트 체크아웃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달 중순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고객들이 챗 GPT 그 화면 안에서 바로 월마트로 연결이 돼서 이제 월마트와 창고형 할인 매장인 샘스클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실제 서비스는 조만간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장을 본다고 했을 때 우유가 필요해. 하고 하면 이제 검색창에 우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격과 브랜드가 쫙 나오고 이제 마음에 드는 상품을 클릭을 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하는 과정까지 이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검색, 쇼핑몰 접속, 장바구니 담기, 결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월마트와 오픈 AI의 제휴로 이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챗 GPT에 나 오늘 저녁 때 삼겹살이 좀 먹고 싶어. 재료 좀 사줘봐. 이렇게 그냥 한마디 대화처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남편이나 뭐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삼겹살에 상추, 마늘, 후식, 된장찌개 재료까지 싹 정리를 해서 알아서 가격 비교를 해서 최저가로 장바구니에 담아주고 쫙 훑어본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바로 결제까지 된다는 거예요. 즉 어디서 어떤 걸 사야 좋은지 찾고 이제 쇼핑몰 간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이 생략이 된 건데요. 네. 그 더그 맥밀런 월마트 회장은 오랜 기간 이커머스 쇼핑이 검색창과 긴 상품 목록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이제 AI와 함께 쇼핑의 판이 바뀔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요. 네. 지금은 월마트가 일단 포문을 열었지만 아마도 더 많은 쇼핑몰들이 이제 이런 그 언어 모델 오픈 AI 같은 이제 그런 회사와 제휴를 맺고 이런 서비스들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보니까 오픈 AI가 웹 브라우저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크롬이라든지 다른 이제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자신들의 웹 브라우저를 발표해서 그거 쓰도록 하고 거기에다 뭐 입력만 하면 그렇죠. 오픈 AI가 다 찾아주려는. 그러니까 정말 포털이 되는 그런 개념. 뭐 슈퍼 네. 어시스턴트, 슈퍼 앱,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제는 말만 하면 다 준비가 되는 세상. 네. 예전에는 왜 오프라인에서 발품 판다고 하고,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손품, 엄지좋게 손품 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것도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 쇼핑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AI가 미리 예측을 하고 재주문해주는 네. 그런 그야말로 개인 비서의 역할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챗 GPT에 나 지난번에 샀던 그 선크림이 지금 다 떨어져 가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마치 네.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AI가 알아서 검색해서 재주문도 할 수 있고요. 비서실에서 다 준비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선크림이 다 써갈 때쯤 먼저 이제 선크림 지금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봐서 쇼핑해 주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았고 뭐 어느 사이트를 방문한 것도 아닌데 더 빠른 이제 소비가 가능해진 거고요.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AI가 사람처럼 이제 과거의 대화 그 흐름을 통해서 본인의 이 생활 습관을 다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진정한 AI 커머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마트는 어떻게 목표를 제시했냐면 고객이 검색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일각에선 이를 노클릭 커머스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클릭하지 않아도 아예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는 네, 쇼핑. 말만 하면 뭐 주르륵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되겠어? 언제 되겠어? 하는데 또 금방 네.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요즘에 온라인 앱, 뭐 쿠팡, 컬리 이런 데 올라가 보면 과거에 산 물건, 그렇죠. 자주 구매한 제품 뭐 이렇게 뜨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있는 방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보면? 저도 항상 이제 한 7번 구매했습니다. 뭐 반찬, 매출이야 이런 거 뜨거든요. 음. 근데 이런 뭐 구매 방식에 맞춰서 구독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챗GPT와 월마트의 협업은 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큰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챗GPT가 단순한 AI 챗봇 기능에서 벗어나서 결제 기능까지 앱 안으로 가져온 게 아마도 좀 큰 변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즉 대화를 통한 쇼핑이 이제 결제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뭐 국경이나 언어, 이제 플랫폼의 벽을 넘나드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구조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챗GPT가 한국에서는 쿠팡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라쿠텐, 프랑스에서는 까르푸랑 연결이 되면 오픈 AI만 딱 틀면 전 세계 어느 마트에서든 쇼핑이 가능하겠고, 나중에는 물류랑도 연결이 돼서 배송까지 좀 쉽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나라마다 이제 법이나 세제, 뭐 이런 물류, 문화 같은 이제 현실이 다 달라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쇼핑은 점점 검색보다는 말로 하는 쇼핑으로 이동할 거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오픈 AI가 이런 기능을 또 오프라인 업체들에게 막 붙여대고 하면은 와 이제 쇼핑 시장까지 엄청나게 진출하겠네요. 맞아요. 일반 소비재 시장까지도.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래 보이긴 하는데 뭐 이게 뭐 오픈 AI의 독주다. 라고 얘기를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데이터를 하나 재밌는 걸 갖고 왔는데, 네네네. 그 다양한 이 언어 모델들의 이용률 증가 속도에 관한 데이터인데요. 네. 그 시밀러웹 웹 데이터라는 곳에 따르면 1년 전에 그 생성형 AI 전송량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했던 챗GPT가 올해 9월에는 74.1%까지 감소를 했어요. 네. 근데 반면에 구글의 제미나이는 같은 기간 6.4%에서 12.9%로 상승을 했고요. 또 퍼플렉시티는 처음으로 2%를 넘어서 2.4%를 기록을 했고, 클로드도 1년 전에 1.7%에서 2.0%로 상승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참 난리였던 그 중국의 딥시크가 네. 6개월 전에는 6.8%의 점유율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에 쭉 하락해서 지난달엔 3.7%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맨날 강조하는 그 그록도 6개월 전에 3.1%였다가 최근에는 2.0%로 하락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픈 AI가 여전히 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좀 앞서는 소비자에게 조금 더 다 가까이 가는 서비스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신규 경쟁 업체들도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업계의 경쟁 구도가 여전히 이제 어떨 때는 올랐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이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뭐 월마트랑도 협업하고 뭐 세일즈포스랑도 손잡고 뭐 하는 거겠죠. 이 AI 서비스들도 사실 요즘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상위권에 있는 생성형 AI 만드는 업체들도 이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인 게 또 이들이 또 엄청나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또 반도체 수요도 올라오는 거고. 아까 그 쇼핑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면 네. 사실 그 쇼핑 사이트나 이런 걸 오픈 AI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유통업과의 어떤 협업 이것도 되게 강화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전문 그 기업들 간에 지금 전방위적인 협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일단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중심으로 이 오픈 AI가 미국 종합 결제 회사인 스트라이프라는 곳과 협업을 해서 지금 네. 이 결제 기능을 내놓은 거예요. 온라인상에 채팅할 수 있는 챗봇에 결제 기능을 이제 씹는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인스턴트 체크아웃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세일즈포스도 이제 프로토콜, 즉 데이터끼리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AI 또 스트라이프랑 같이 협력을 한다고 최근 밝혔고요. 이렇게 고객 관리를 주력으로 하는 세일즈포스나 결제 전문 기업인 스트라이프 같은 기업들이 왜 앞다퉈서 오픈 AI랑 협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AI가 그동안은 자신들이 해오던 산업에 더 깊숙이 이제 침투하고 판을 흔들고 있으니 하루도 빨리 올라타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B2B로 비기업들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스트라이프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이 곳들이 소비자들이 오픈 AI를 이용해 챗GPT를 이용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 빨리 우리도 협업을 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여기다 심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나 뭐 이렇게 대형마트,
오프라인 유통업, 온오프라인 유통업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하는 회사들도 네. 뭔가 종합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리고 뭔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협업을 하고 그렇죠. 또 그들은 또 AI 업체들과 또 협업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가는 거네요. 광고하는 기업들도 이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최근에 만나면 진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AI 커머스 시대에서는 검색 장바구니 구매 과정에서 이제 AI와 먼저 대화를 하고 즉시 결제로 아예 그 흐름이 그냥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판이.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과거에는 이 검색 결과가 우리 서비스에 얼마나 더 위에 노출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챗봇과의 대화에서 첫 응답에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노출될 수 있을까? 그거를 놓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기업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높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AI의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내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데이터를 미리 이제 제공하는데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그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판단을 해서 상품을 추천하는 그 알고리즘적인 특성이 있으니 내가 파는 상품 설명에 고객 의도에 대응할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따뜻한 고객 그 겨울 코트 좀 찾아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AI가 막 그 인터넷에 모든 정보를 학습을 그쵸. 해가지고 그 추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물건 코트를 파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품 설명에 겨울용 롱코트보다는 보온성이 높은 겨울용 롱코트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그 AI가 잘 낚을 수 있는 키워드를 넣는 거죠. 요즘에 그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이 그 키워드 잘 잡는 것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색 기반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도 AI가 잘 볼 수 있는 잘 엮어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걸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거 역시 또 이제 AI가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개발자나 이런 흐름, 그 어떤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을 또 채용해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리뷰 수나 평균 평점 같은 것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자료니 이게 AI 학습에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데이터고 그걸 또 AI가 학습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또 쇼핑을 추천하고 있고 네. 앞에서 월마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월마트가 거의 반백년 넘은 기업이니까 오래됐죠. 반백년. 그런데도 최신 기술은 되게 빠르게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1962년 설립된 세계 최대 유통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철수를 했죠. 우리 소비자들에겐 다소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글로벌 500대 기업 매출 1위를 11년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매출이 약 1,00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이 1년에 약 300조 정도 되니 이제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물론 이제 이게 제조업의 매출과 유통업의 매출은 좀 다르지. 개념이 다르긴 맞아요. 하죠. 여러 가지 맞아요. 거래만 해도 맞아요. 이제 거래 개념으로 맞아요. 커지니까. 그래서 매장 수는 19개국에 1,750개 이상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2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최대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야, 직원만 210만 명. 네, 210만 명, 2,100명도 아니고 2만 1,000명도 아니고 210만 명. 보통 이렇게 크고 오래된 기업이라 치면 새로운 변화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그 저항이 크기 마련이잖아요. 뭐 기존 조직들도 있고 의사 결정 과정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월마트도 헛발질했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등장한 다음에 이제 소매업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변화를 잘 이제 제때 따라잡지 못해서 그때 한참 뭐 위기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2016년에는 1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11%가 감소하고 주가도 급락하면서 한물 간 기업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절치부심해서 지금 이커머스 전자상 이제 거래 기업을 연달아 인수를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물류센터를 짓는 대신에 미국 전역에 그 5,000개 가까이 되는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월마트만의 새로운 온라인 배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AI가 등장하고 나서도 우리가 그 온라인 때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 어느 기업보다 지금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최적의 서비스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 챗GPT 교육 같은 그러니까 AI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게요. 야, 월마트. 그러니까 덩치는 크지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네.
이게 기업 문화입니까? 기업 문화가 그래요? 그 창업자가 쓴 책을 보니까 좀 네. 독한 사람이 들어요. 창업자 이름이 샘 월턴인데 네. 1992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 자서전을 썼는데 네. 월마트 두려움 없는 도전이라고 해서 한국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마르고 닳도록 읽은 걸로도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월턴은 뭐라고 했냐면 리더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기업이 망가진다. 라는 그 점 항시 마음에 새기고 이제 고객 접점의 최전선에 있는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엄청난 이제 열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배달하는 그 트럭 운전 기사분의 얘기를 들으려고 새벽 4시에 도너츠를 사서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창업자의 이제 철학들이 이제 월마트를 관통한 정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에 이제 집중된 어떤 비즈니스 원칙이 지금의 월마트의 이런 AI 다양한 실험들로 또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소비자, 고객을 잘 알아야 하는데 맞아요. 소비자, 고객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경영 철학. 리더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기업은 망가진다. 네.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 첨단으로 AI 기술을 계속해서 결합해 나가면 왠지 더 성장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또 주가로도 이어질까요? 그렇죠. 주가가 뭐 정말 10년 전에는 한때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픈 AI랑 이 파트너십을 발표한 날에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5%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네. 이후에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월가에서는 월마트가 조만간 시총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타겟이 올 들어서 주가가 35% 이상 하락했거든요. 근데 월마트는 이제 같은 기간 약 18% 상승을 해서 지금 계속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소매 업체들이 AI에 대한 적응이 좀 느리거나 아니면 좀 부작용을 차단하기 바쁜데 월마트는 좀 어쨌든 좀 빨리 이 AI 커머스의 변화를 앞서서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월마트랑 또 지금 아마존은 경쟁 관계잖아요. 네. 그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는 세상이니까. 근데 아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월마트 창업자의 자서전을 또 열심히 읽었다고 하고. 맞아요. 예. 이 경쟁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AI를 가운데다 두고. 네, 아마존도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앱에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챗봇 신 루퍼스를 탑재를 하기도 했고 네. 올해 4월에는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은 제품까지 추천해주는 쇼핑 AI를 이제 시험판을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도 이제 월마트가 챗 GPT랑 협업한 것처럼 아마존도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 이라는 이제 클로드를 그 가지고 있는 엔트로픽과 손을 잡고 이제 지분 투자도 했거든요. 네. 엔트로픽이 만든 이 AI 챗봇이 클로드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월마트처럼 뭔가 결제까지 여기에 붙이고 이런 지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클로드의 사용자 기반은 챗GPT보다 훨씬 적고요. 또 이제 어떤 그 문서 처리나 뭐 논문 분석 뭐 이런 거에 조금 특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소매랑은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AI 커머스로 넘어가는 이 시장에서는 월마트가 의외로 또 아마존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계속해서 또 혁신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AI 기술을 활용한 특히 이제 유통 분야에서 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 사실 저는 이게 기사를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통을 이제 지금 출입하고 있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결제까지 딱 붙여가지고 빵 하고 내놓는 기업들이 아쉽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국내 유통 기업들도 다양한 실험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유통도 다른 이제 IT 기업이지만 자사의 그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그 쇼핑 검색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카카오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이 챗GPT와 자체 AI 모델인 카나나를 결합해서 지금 이런 대화형 쇼핑 기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예 특정 분야의 AI를 접목시킨 유통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는 주류 전문 매장인 그 보틀벙커 앱을 통해서 네. 올해 6월 달에 AI 소믈리에라는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이 오늘 모임에 들고 갈 5만 원대 내외의 초심자도 즐길 수 있는
와인 좀 알려줘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와인 몇 개를 추천해 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제품 수령을 원하는 매장과 일정까지 지정,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구글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구축이 됐는데요. 이 서비스는 시작 4개월 만에 이 픽업 예약 이용 건수가 그 도입 전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를 했고요. 이용자 수도 35%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한 번 써보는 게 어렵지 한 번 써서 이거 편리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계속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찾기 귀찮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로 얘기를 하면서 예, 뭐 픽업까지 예약을 해주니까 가는 거죠. 그 대화형 커머스가 이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걸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 그 서비스 개발 비용 대비 얼마만큼의 이 수익이 발생했는지 사실 그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파는 그렇죠. 사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대화형 커머스가 점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롯데나 신세계, 뭐 현대 같은 이제 국내 주요 유통업계 총수들이 올해 들어서 그렇게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의 최우선 경영 과제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하는 시대가 열릴 거다. 라는 기존에는 이제 온라인 웹페이지 광고 보면 내가 검색했던 거, 그렇죠. 그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추천이 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취향, 성향까지 종합적으로 알아서 한 번도 구매하진 않았지만 왠지 이걸 띄우면 저 사람이 살 것 살 것 같다. 같다. 이걸 또 AI로 한다라는 그럼 거고. 부숙부숙 얘기를 해주면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 필요했는데. 맞아 나 살 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결제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추천만 해주는 것보다는 더 넓은 영역으로 이제 AI 유통이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격을 예측해주기도 하고, 또 물류 작업을 효율화하고, 또 무인 결제, 뭐 상담, 다목적 AI 로봇까지 정말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지금 AI가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그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보면 2029년까지 전국 점포에 그 독자 개발한 AI 탑재 로봇을 이제 드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된 로봇은 계산대 안에서 일하는 다목적 로봇이에요. 기존 직원이 계산대 안에서 하던 그 튀김류 조리를 하거나 뭐 상품 진열하는 거, 담배 판매 보조 같은 이런 업무들을 그 로봇이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은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이 맡고 점포 직원들은 카운터 밖에서 고객 응대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직원들은 점점 더 이동을 한다는 거죠. 비슷하게 LA에 있는 그 테슬라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서도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가 팝콘 튀기잖아요. 뭐 물론 이 로봇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런 혹병들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편의점 가면 이제 정말 로봇이 한 대씩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로봇이 이제 커피 내려주는 로봇도 있고 뭐 팝콘이야 이렇게 잡아서 담아서 주는 그 단순 반복만 하면 이제 로봇 팔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가지고 막 고객들이랑 이제 막 대화도 하게 하고 막 그걸 또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야,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송일아 기자는 그러면 최근에 뭐 온라인 같은 거 쇼핑할 때 와,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니. 그걸 섬뜩했던 장면까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AI가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뭐 가격 비교해주고 하면 참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걸 느끼곤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업계 그 AI 무인 계산대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무인 계산대. 네, 그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그 신선식품 파는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계 최초로 루트 100이라는 AI 무인 계산대를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에 그 계산대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우리가 기존에 알던 무인 계산기가 소비자가 직접 그 바코드 같은 거 이렇게 쭉쭉쭉쭉 찍고 아니면 QR 코드 찍어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산대 위에 그냥 물건을 툭 올려놓으면 알아서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그냥 얼마 무슨 물건 쫙 뜹니다. 바코드 찍을 필요 없이 없어요. 그냥 그 컨베이어 올려놓기만. 벨트만 지나가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AI가 알아서 어떤 상품인지 인식을 하고 그 사전에 신용카드를 앱을 통해서 연결해 놓으면 결제까지 한 번에 되는 이제 그런 기기예요. 요새 셀프 계산대가 많아지면서 근데 전 한편으로는 아, 왜 직원들이 할 일을 내가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좀 귀찮잖아요. 뭐 셀프 주유소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셀프 계산하면 사실 좀 더 싸야 되는데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내심 이런 불만을 품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코드도 막 어딘지 찾아야 되고 근데 AI 무인 계산대는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올려놔도 계산이 되고 그 막 좀 포장지가 찌그러져 있거나 이래도 그냥 정확하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아시스 마켓에 따르면 이 0.5초 내의 상품을 인식하고 정확도는 99.99%. 이 기술이 어떻게 나왔냐? 그 자율주행 비행 그 비전 센서 기술을 이 카메라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통업계의 기술적 난제였던 실시간 인식과 대량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특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건을 하나씩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 센서 기술이라고 하면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요. 네. 카메라로 보면서 이제 사람이 보고 아 이거 무슨 과자네, 아 이거 무슨 참치 캔이네 보고 구분하듯이 그렇죠. 카메라가 보고 AI가 아 이거 얼마짜리 참치 캔이네 이걸 구분해낸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올려놔라. 네, 하나씩. 근데 이제 하나씩 올려놓는 게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꺼번에 팍 그냥 왜 올려놓고 마음 같아서는 싶은데. 네. 장바구니 통째로 한번 쓱 지나가면 그렇죠. 3초 만에 결제. 맞아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 그런 건데 네.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한 번에 하나씩 올려놓는 게 지금은 단점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한꺼번에 올려놓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점점 이 무인 계산대도 진화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느꼈었어요. 왜 RFID라는 기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또 도입을 하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게 또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 대표적인 데가 유니클로 매장이잖아요. 혹시 써보셨어요? 좀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RFID를 사용을 하면 예. 그 제품 새 제품 뒤에 부착된 그 태그에 예. 그 RFID 그 스티커 같은 얇은 거를 이렇게 심어놔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바코드 시스템이랑 달리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여러 개 데이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유니클로에서 그 물건을 사면은 그 바구니 같은 계산대에다가 한 번에 네, 툭 담아서. 담아 놓으면 그 RFID를 읽어서 무선 주파수 인식으로 쭈르르륵 그게 무슨 상품인지 이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기다리고 줄 설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 원리가 우리 도서관에서 책 대출할 때 한 번에 그 위에 올려놔도 무슨 책인지 이게 쫙 뜨잖아요.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17년도부터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이런 무인 계산대를 늘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인건비 절감에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죠. 정리해 보면 이제 계산의 과정이 처음에는 바코드로 가게 점원이 직접 해주다가 이제 셀프로 바코드나 QR코드 찍어서 결제를 하다가 이제 RFID로 진화하고 이제는 컴퓨터 비전 기술로 더 편리하게 자동 결제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게 진짜 편리해진 건가? 그렇죠. 김은희님. 네. 주말에 그 의류 매장에서 해보셨다고 신기했다고. 근데 당황하기도 하셨다고. 맞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좋은 쪽으로만 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진화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점점 더 편리해지는 게 맞는데 업체 입장에서야 뭐 인건비는 줄겠죠. 그렇죠. 이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일까라는 질문에서는 약간은 물음표고요. 일단 가게 직원이든 누구든 이제 그 쇼핑하면서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또 월마트의 그 노클릭 쇼핑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막 검색해서 막 무슨 물건이 뜨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비교 검색 과정의 즐거움을 저는 이제 느끼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생략이 되는 거고 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기계로 넘어가면서 뭐 우리의 이제 이런 즐거움을 뺏기는 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을 AI에 정말 지나치게 좀 과의존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이제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반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FID 방식은 그 절도범들이 옷 택을 떼가지고
이제 옷만 훔쳐가고 잘라버리면. 예, 다른 옷 주머니에 그 택을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그 다른 옷의 2배로 계산돼요? 그렇죠. 그 택까지 이제 읽어버리. 그래서 반드시 그 옷의 개수와 거기 이제 리스트 목록에 나오는 확인.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게 나쁜 사람은 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신종 절도 방식이 이제 계속 등장해서 또 골치를 앓고 있고 안 그래도 이 RFID는 초기 도입 비용이 높은데 이런 부작용까지 좀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이런 여러 이유들로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무인 점포를 빠르게 늘렸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올 들어서 무인 점포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객 대면 서비스가 중요한데 이제 무인 매장은 결제 편의성부터 도난 같은 이제 관리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있는 매장을 그러게요. 예, 아니 왜 한참 전에 아마존이 무인 매장 한다고 해서 떠들썩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박용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마존이 과거에 시작했던 그 무인 상점 기술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바로 그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박이었으면 네. 지금 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직. 맞아요. 아마존이 그 무인 상점을 아마존코라는 무인 편의점을 내놓은 게 2018년이에요. 2018년이요? 네, 7년이 7년 넘었어요. 전이에요. 근데 그때 AI 시스템인 Just Walk Out 그냥 나가라라는 그 기술을 적용해서 그냥 사들고 네. 나가시면 알아서 결제됩니다. 그래서 자동 결제가 된다고 엄청나게 뭐 언론사 맞아요.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매장 내에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이제 고객 얼굴을 인식하고 진열대 센서로 고객이 고른 상품을 알아내서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2021년까지 미 전역의 매장을 3,000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5년 후인 2023년에 대량으로 대거 매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전역에 25개밖에 없어요. 이 매장이. 간신히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고 왜냐하면 이게 임대 비용이 일단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있고 또 카메라랑 센서 같은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 수익 대비 지나치게 높았던 것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제 AI 기술이 그때는 지금보다도 많이 이제 낮았을 테니까 AI라고 주장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보고 수기로 확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보도도 나오면서 이 AI 그 아마존고가 조금 이 탄력을 잃었고 한마디로 이제 수직 차산이 안 맞았다. 김종민님이 네. 그 왜 바코드 그 직원이 안 도와주고 개개인이 직접 셀프로 네. 계산하도록 하는 그 매장 있잖아요. 김종민님이 계산은 손님이 하고 직원은 뒤에서 서서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거네요. 아마존 약간 고랑. 주객이 전도된. 예, 그래서 그 달리 말하면 이게 또 기술의 발전이 되면 사람들이 한 번은 호기심으로 가볼 수 있지만 본질은 거기서 파는 물건의 경쟁력이겠죠. 그게 없으면 그냥 한 번 가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편리하고 재밌어서 그 매장을 계속 갈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역시나 좋은 물건 값싸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또 본질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이야기를 유통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니콜로 무인 계산대 관련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댓글의 상당수가 일자리 하나 또 사라지겠구나. 특히 이제 일본은 고령화니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마트 CEO도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AI가 사실상 모든 일자리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도 인력 규모를 향후 3년 동안 동결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세계 최대 민간 고용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최대 고용주조차도 인력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AI 등장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이 인력 그 동결을 외친 거예요. 실제로 월마트는 창고 자동화를 확대해서 일부 일자리를 정리를 했고요. 또 일부 직무는 사라지고 또 새로운 AI 관련된 직무가 생기기도 했고 이제 월마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포드나 JP모건, 아마존 같은 주요 기업들도 원래는 올해 초 정도까지만 해도 AI로 인한 일자리 축소 우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야.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AI가 일자리를 많이 줄일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지금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요. 오히려 이럴 때 네. 너도 나도 첨단으로 갈 때 아예 180도 뒤집어서 그 첨단의 어떤 뭐 선을 끊어버리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매장 이 가게 로고가 쓰인 에코백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방 매시는 분들 적지 않게 보이는데 바로 미국 내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마트 트레이더조
조라는 곳이에요. 네. 미국 전역에 약 560개 매장을 가진 트레이더 조는 온라인몰이 없어요. 여기가 대형마트 같은 곳이죠. 대형 마트인데 뭐 월마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네. 근데 어쨌든 동네마다 있어요. 심지어 배송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해요. 온라인몰을 과감히 포기를 하면서 절감한 비용을 오롯이 가격과 상품 구색, 품질에 반영을 해서 우리는 질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근데 곳입니다.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이 상품 기획자들이 전 세계 인기 음식을 매의 눈으로 찾아내가지고 트레이더조만의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만들고요. 또 소비자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으로 된 에코백은 내놓을 때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그래서 올해 내놓은 2.99달러짜리 미니백은 품절 대란에 재판매 사이트에서 200배에 달하는 네.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고요. 아니 무슨 뭐 고가 사치품 아니 명품백처럼 2.99불. 그래서 실제 그 트레이더조 전체 상품 수가 3,000개 내외예요. 그래서 월마트가 12만 개거든요. 훨씬 적잖아요. 근데 대부분 PB 상품으로 매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그 트레이더조의 또 다른 특징은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트세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트레이더조가 부담 없이 장 보러 가기 좋고 이상하게 여기 가면 직원들이 다 친근하고 좀 구수해서 그 외롭고 쓸쓸한 이방인에게 말 한마디 걸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매장이었거든요. 기업 문화가 독특하네요. 네, 맞아요. 이 트레이더조 얘기만 정말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도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분명 우리나라 유통기업에서 벤치마크 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기업형 슈퍼마켓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상상을 말을 해보면 시켜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내놓은 에코백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선다. 잘 좀 그림이 안 그려지기는 네. 하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AI 시대여도 경험, 감성 이런 게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유통의 본질인 제품의 경쟁력이 기본이고요. 뭐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경하는 좀 재미를 주던지 뭐 직원들 간의 인간적인 교류를 강화하던지 중요한 거는 어느 마트가 했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만이 가진 어떤 특정 특징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AI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또 고민이 되는 측면입니다. 모두가 다 뭐 트레이더조처럼 될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AI가 이제 온라인 쇼핑을 흡수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프라인은 이제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이 아니고 이제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국내 가전 투톱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최근에 잇따라 그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거든요. 이제 고 소비자들이 이미 AI로 제품 정보나 가격 비교는 끝내고 매장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가격 비교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좀 체험하러 나만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사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고객에게 직접 보고 만지고 이제 이런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네. 이 유통업에 또 소비 측면에서 AI나 다른 기술이 또 어떻게 접목됐는지 또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